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문제 뽀개기 제16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8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80%는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나오고요. 새로운 유형 전혀 출제되지 않았던 게 6문제 정도 34회 때 출제됐습니다. 자,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했는데 먼저 중개대상물이라는 게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상물입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즉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4번. 즉 20톤 미만 선박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요.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그리고 20톤 이상의 경우에도 의제부동산이기는 한데 역시 법에 중개상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 지문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입니다. 그러나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개인 땅이니까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개상물이죠.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면 안 되겠고요. 3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 중개할 때 미등기라고 말만 하면 되죠. 속이지만 않았다면 중개대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이걸 임목이라고 하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 임목도 중개대상물입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이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고요.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정보망도 시험에 한 문제 나오죠.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직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이런 것들은 정보망이 아니죠. 일반 국민들도 검색을 할 수 있는 건 정보망 아니고요. 우리 중개사무소에 가면 개업공개사들이 컴퓨터 보고 뭐 매물이 있습니다, 전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개업공개사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정보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의뢰인 간 이 말이 틀렸습니다. 의뢰인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등록관청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운영규정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보망을 운영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운정 1회 이렇게 우리 암기를 했죠. 부운정 1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보를 거짓 공개한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산, 사망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1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1인입니다.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다르죠. 개업 공개사는 500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고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거짓 정보 공개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받을 수 있다 했는데 6개월,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암기 프린터에 정리되어 있고요.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아니라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 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의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고 있죠.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개업공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요. 4번 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틀렸네요. 보조원은 자격증 따지 않고 취직한 사람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공인중개사죠. 따라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 틀렸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다. 자, 공인중개사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자격증만 취득해가지고 장롱 매너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인중개사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소속공개사도 공인중개사의 종류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을 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도 공인중개사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X죠. 등록 안 한 자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걸 했는데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거래계약서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 보존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 쌍방에 교부하고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관계증서 요거는 교부는 해야 되고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속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 이거는 교부한다면 뭐 교부하라고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일반 해당자에게만 교부하면 될 것이고요. 실비 영수증도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 교부하더라도 실비를 받은 사람한테만 교부하겠죠.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만약에 이거는 사실상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그냥 개업공개사들이 실무적으로 교부하는 거지 법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